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어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언어뿐만 아니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제어문이죠. 여러분들이 제어문을 잘 다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건문, 반복문, 분기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제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은 소스코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어문을 이용하게 되면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바꾸는 데 사용합니다. C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법이고, 사실은 오늘 배우는 문법은 C 언어의 문법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다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강의를 들을 뿐만 아니고 정말 열심히 이것저것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변형도 해보고 새로 문제를 본인이 내서 또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실력이 늘고요. 더군다나 또 프로그래밍 하는 맛을,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강의를 듣고요. 강의 내용도 좀 길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다양하게 많은 경험을 키워야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법은 아주 간단해요. 문법을 제가 5분이면 다 강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몸에 체득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강의를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코드를 보고서 이렇게도 변경을 해보고 저렇게도 변경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조건문에는 if, 그 다음에 if else, 이게 또 경우의 수가 많아지면 스위치 케이스도 사용을 합니다. 반복문으로는 이제 for문, while과 do while이 있고요. 분기문으로 go to, continue, break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if문, 스위치 케이스문, for문, 브레이크문, 이런 문장들은 아주 많이 사용을 하는 문장들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중에 어쨌든 C 언어에서는 반복문으로 for문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f문, 조건문이라고 하죠. if 다음에 괄호 안에 조건식이 오고요. 그 조건식이 참이면 다음의 문장을 실행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다음 문장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을 스킵하고 점프를 해서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프로그램의 흐름이 두 가지가 생겼죠.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하나를 바이패스해서 이렇게 이 문장을 점프하는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을 이용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쭉 내려오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점프도 할 수 있는, 건너뛸 수 있는 그러한 문장이 if문이 되겠습니다. if 조건문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19세 이상이면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조건식을 이용해서 C 언어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if 다음에 조건이 옵니다. 나이가 19세 이상이라는 조건이 이게 참이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수를 가지고 다시 써보면 이 나이가 age에 들어가 있나 봐요. age가 이러한 조건이면 당신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이런 문장으로 if문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if 조건이 맞으면 실행해라, 이렇게 옆에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음 줄에 써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문장이 참일 때, 이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이 한 줄이거나 짧은 문장이 있으면 옆에다 쓰고요. 아니면 다음 줄에다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항상 C 언어에서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여러 문장일 때 블럭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문장을 이 안에, 여기 지금 한 줄이지만 만약에 두 줄이다 이러면 반드시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줄에다가 한 줄을 프린트F 부분을 더 썼다고 하면 이 if 문장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은 이거 하나만 실행이 돼요. 그 다음 문장은 이 if 문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중괄호 열고 닫고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옆에 있건 밑에 있건 하나의 문장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사용해도 되는데, 하나의 프로그램 내에서는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서 if 문을 작성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해독하기가 쉽죠. 어쩔 때는 이렇게 쓰고,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쓰고, 뭐 계속 다르게 쓴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나중에 받아서 분석한 사람들이 좀 짜증나겠죠. 자, 어쨌든 이 다음에 오는 if 문의 조건이 참이면 실행할 문장이 두 문장 이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세 번째나 네 번째 방식으로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중괄호가 없다. 그러면 이 문장만 if 문에 걸려서 실행이 되지, 이 문장은 if 문과 달리 무조건 실행이 됩니다. if 문은 여기서 끝나는 거고요. 이 문장은 이 조건이 참이건, 이 문장은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장은 if 문과 관계없는 문장이기 때문에 항상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인티저형으로 스코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당신의 점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D로 스코어의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70이다 그러면 거짓이니까 안 나올 거고요. 50이다 그러면 참이 되니까 이 문장을 출력을 하겠네요. 50을 입력하면. 그래서 59나 그 밑에 값들을 넣어주면 이 문장을 실행하는 간단한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번에도 이제 스코어를 입력을 받아요. 그래서 스코어가 0이면 0점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네요. 만약에 0을 이렇게 입력했다 그러면 0점입니다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건 뭐 스코어가 0입니까 라고 묻는 것 맞죠? 그런데 여기 스코어, not 스코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if 다음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이 조건이 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조건이 참입니까? 라는 것은 우리 C 언어에서는 0만 아니면 모두 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if 스코어라는 저 말은 if 스코어가 0이 아닙니까? 참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0이 아니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0이잖아요. 지금 스코어가 0을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을 봅시다. not score라고 되어 있네요. not score. 자, 이게 스코어가 참입니까? 이러니까 이건 스코어가 not score가 참입니까? 라는 얘기는 스코어가 거짓입니까? 라는 얘기고 0이 거짓이라고 그랬죠. 즉 스코어가 0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번째 줄과 11번째 줄은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스코어가 0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주 편하죠. 그런데 C 프로그래머들은 이 11번째 줄을 더 선호합니다. if not score. 이게 뭐야? not score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스코어가 거짓입니까? 0입니까? 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변수 앞에다가 not 연산자를 써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9번째 줄이 훨씬 더 쉬워 보이지만 뭐 습관적으로 11번째 줄 같이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자, if 스코어가 0입니까? 라고 묻는 거고 0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여기에서 출력을 하는 거죠. 결국 9번째랑 11번째 줄이 같은 문장인데 11번째 문장을 더 많이 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점수의 구간을 따지는 거 우리 했었죠. 스코어가 90에서 95면 A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반드시 90보다는 크고 95보다는 작은 이러한 AND 조건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98을 스코어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A가 나오면 안 되는데 98을 여기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연산이 돼서 98이 더 크니까 이쪽 부분이 1이 되고요. 이렇게 95가 됩니다. 95가 더 크니까 참이 되죠. 그래서 98을 입력했는데도 참이 A가 나오네. A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조건을 주고 90보다는 크고 95보다는 작은 뭐 이런 거를 할 때는 이렇게 AND로 해서 묶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이나 0을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1이나 2를 입력하겠죠.
그래서 1이면 남성이군요. 2면 여성이군요. 라고 출력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000년부터는 남자가 3으로 여자가 4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오화 연산자를 이용해서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넘버가 1이거나 3이면 남성이군요. 2나 4이면 여성이군요. 여기다가 오화 연산자 써서 파이프라고 하죠. 더블 파이프. 이걸 추가를, 이 두 개를 여기도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양자 택일의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게 if, else입니다. 아까 if문은 이거이면 이렇게 해라 이런 거였죠. 근데 양자 택일 상황이에요. 조건식이 있고 조건식이 참이면 문장을 실행하고 이게 이제 else가 그렇지 않으면이란 뜻입니다. 거짓이라 그러면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음 문장은 무조건 다 실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흐름이 두 가지가 되죠, 이제. 자, 여기 조건식, 이 부분의 조건식이 맞으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다음 문장까지 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 문장 2를 실행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죠. 역시 프로그램이 두 갈래 길로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이 else예요.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조건. 자, age가 이러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자리에다가 else라고 쓰고 그 else일 때 하는 일을 옆에다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수를 입력받아서 엔터를 누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10과 20을 입력했다. 이렇게 각각 %D로 받아서 넘버 1과 넘버 2에다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게 넘버 1이 더 크면 지금 넘버 1이 더 큰가요? 10, 20이니까 아니죠. 뒤에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실행을 안 하고 이 문장을 실행하겠네요. 두 수 중 더 큰 수는 넘버 2입니다. 해가지고 20이 출력이 되겠네요. 이 문장이 실행이 돼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문이 두 개가 있네요. 앞에가 크냐 뒤가 크냐에 따라서 각각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수를 입력하라고 해놨으니까 뭐 이 부문은 없애버리고 그냥 else라고 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위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뭐 이런 게 맞을 테니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else라고 썼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다른 두 수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else문으로는 판단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부문을 두 개를 나란히 쓰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완벽하게 양자택일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if else를 쓰는 거죠. 자, 당신의 점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해서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이거이면 재수강해야 됩니다. 60 이하므로. 그렇지 않으면 패스했습니다. 60만 넘으면 패스하는 과목인 것 같죠? 패스와 페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0을 했더니 재수강해야 됩니다. 70을 입력하면 패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겠죠. 자, 물론 뭐 이 부분 옆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다음 줄에다가 조건이 참일 때 실행할 문장을 다음 줄에다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수를 입력받고 엔터를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넘버 1, 넘버 2에다 저장을 합니다. 2와 5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넘버 1이 넘버 2보다 크면 이 넘버 1을 맥스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넘버 2를 맥스에 넣고 즉 두 개 중에 더 큰 값을 맥스에다 넣고 있는 거죠. 출력을 해보면 더 큰 값인 5가 나올 거고요. 자, 이렇게 if, else 두 줄을 우리가 사망연산자를 이용하면 한 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망연산자 물음표 앞에는 조건이 온다 그랬죠. 조건. 그래서 이 조건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튀어나올 애가 넘버 1이라는 거예요. 넘버 1을 맥스에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면 넘버 2를 맥스에 넣어주세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if else 문을 두 줄짜리 문장을 한 줄로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하는 문장이 바로 이 사망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주민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아까 1이나 3이면 남성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남성이 아니라고 else문으로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키보드로 키 하나를 입력받아요. 캐릭터형으로 ch를 만들어 놓고 그 ch를 %c로 입력을 받아서 이 ch가 a부터 z 사이면 이런 거죠. 자, 소문자 a는 ASCII 코드로는 97이고요. 쭉 98, 99 쭉 증가해가지고 122까지 이제 알파벳 소문자가 구간이 있습니다. 이 알파벳도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ASCII 코드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자, 요 구간 안에 있으면 소문자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영어 소문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연도가 평년인지 윤년인지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는데, 우리 윤년을 체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죠. 이쪽은 AND 연산자, 이쪽은 OR 연산자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맞으면 윤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년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있는 간단한 예가 되겠네요. if else문을 쓰는데 양자택일상의 if else문을 쓰지만 이게 이제 양자택일이 아니고 다양하게 다중으로 여러 많은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는 프로그램은 if else문을 계속 씁니다. 자, if 다음에 else를 쓰고 else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if else를 써요. 그런 식으로 계속 else 안에 if else가 또 들어가는 구조가 다중 if else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if else가 있고 또 if else가 나오네요. 주민번호 뒷자리를 쓰죠. 그래서 1이거나 3이면 남성이군요. 2나 4면 여성이군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는 사람 같아요. 주민번호에 대해서. 그래서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군요. 라고 이제 출력을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키보드로 키 하나를 입력을 받아서 이 구간이면 소문자입니다. 이 구간이면 대문자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영문자가 아니고 뭐 특수문자나 아니면 숫자 하나 눌렀을 때 나오는 숫자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인공지능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1부터 3까지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1부터 3까지 숫자를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1이면 1을 입력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1을 입력했으면 2를 입력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3을 입력했으면 3을 입력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잘못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if else 안에 자꾸 또 if else가 오는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점수를 매기고 싶다. 60 이하면 이렇게 F가 나오고요. 60에서 65 사이면 D가 나오고 D 플러스 쭉 있죠. 합점이라는 게. 그래서 if else 안에 다시 또 if else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다중 if els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을 쭉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if else가 많아지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스위치 케이스문입니다. 다중 if else문처럼 경우의 수가 많을 경우 자주 사용하는 조건문이 되겠고요. 스위치 다음에는 이 조건식이 옵니다. 조건식. 그 다음에 그 조건식에 맞는 케이스들이 밑에 쭉 오고요. 그 다음에 그 조건식에 맞는 상수들을 옆에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식은 결과가 정수형인 경우 수식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3.1일 때는 어떡하고 3.2일 때는 어떡하고 3.3일 때는 어떡하고 3.3445는 일단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일 때는 어떡하고 4일 때는 어떡하고 딱딱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정수형 인티저 캐릭터 인이음인 경우만 가능하게 됩니다. 케이스 상수일이라는 건 조건식의 결과가 상수일이면 조건식 이퀄 상수일 이거랑 똑같은 뜻이 if else문으로 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실행하고 이 브레이크문은 뒤에 나오지만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 루프를 빠져나오는 데 씁니다. 자, 조건이 이거면 이거 실행하고 빠져나오세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케이스문 다음에 쓰는 상수들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레이블이라고 얘기하고 케이스문은 레이블 다음에는 구두점 콜론을 찍어요. 콜론들을 쭉 디폴트 같은 경우에도 콜론을 찍고 자, 브레이크문은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블록을 벗어나는데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문이고 일반적으로 이 케이스문의 제일 마지막 줄에는 이 브레이크문들이 옵니다. 조건식은 각 케이스문에서 차례대로 비교되고 조건식의 결과와 상수 레이블이 일치하면
그 다음 문장이 실행이 돼요. 문장 1이나 문장 2나 문장 n이 실행이 되고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탈출해서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각 케이스별로 실행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문마다 마지막에 브레이크문을 모두 사용하지만 꼭 이 브레이크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안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에 해당하는 디폴트 문을 위 케이스 레이블에 만족하는 경우가 없을 때 실행하는 부분인데 다중 if 했으면 마지막 else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 사실 이 부분은 이 브레이크는 없어도 됩니다. 바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밑에 쭉 브레이크문을 써왔기 때문에 통일감을 위해서 이 브레이크는 보통 일반적으로 씁니다. 자, 아까 1에서 3까지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value에다 받아서 1일 때 이렇게, 2일 때 이렇게, 3일 땐 이렇게,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된다는 다중 if else 문을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value를 받아서 조건을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조건식을. 그래서 value 값이 1이면, 2이면, 3이면, 그게 아니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인 경우에는 이걸 입력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끝내면 되겠고요. 1을 입력했습니다. 브레이크 문을 끝나서 3을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을 입력했을 때는 1을 입력했습니다. 2를 입력했을 때는 2를 입력했습니다. 3을 입력했을 때는 3을, 4를 입력했을 때는 다시 입력하세요. 1, 2, 3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아까랑 다른 거는 여기 지금 브레이크 문장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해봅시다. value 값을 받아서요. 만약에 1을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케이스 1에 걸리죠.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하고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브레이크 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냥 케이스 2며 케이스 3며 이런 걸 다 출력을 해요. 심지어는 이것까지도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를 입력했다 그러면 케이스 1은 아니죠. 케이스 2죠. 여기서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실행을 합니다. 3을 입력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 되니까 3을 입력하셨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 두 개만 출력을 하겠고요. 4를 입력하게 되면 여기 다시 입력하세요만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언어에 있는 이 스위치 케이스, 셀렉트 케이스나 이런 문장은 반드시 스위치 다음에 괄호 안에 인티저나 뭐 캐릭터, 인음으로 끝나는 애들이 변수가 오고요. 그 변수가 케이스 다음에 1이냐, 2냐, 3이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아니냐 라면 이렇게 디폴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쓰는 문장이 항상 디폴트예요. 자, 우리 스위치 케이스를 이용한 계산기가 되겠습니다. 계산 덧셈과 뺄셈만 가능하고요. 계산하려는 수식을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쭉 뭐 10 더하기 20이라고 입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은 %D에 더하기는 %C에 그 다음에 20은 %D에 해가지고 넘버1과 넘버2 OP 이런 캐릭터형이죠. OP는 이런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OP가 더하기일 때는 빼기일 때는 뭐 곱하기 나누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덧셈 결과는 도와주는 거, 빼주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아까는 케이스 1, 2, 3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양쪽에 작은 따옴표가 있네요. 자, A가 뭐죠? 숫자 아니죠. 문자 상수죠. 문자 상수. A가 아니고 플러스 기호. 그래서 양쪽에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기호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나누기도 여러분들이 해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나누기 할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넘버1 나누기 넘버2 하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를 더블형으로 캐스트 연산을 해서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 넘버1 나누기 넘버2 이런 식으로 캐스트 연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포문이 나왔네요. 특정한 부분을 반복하는 데 사용하는 게 포문이고요. 반복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반복 캐스를 알 수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초기식과 조건식에 의해서 몇 번 돌아라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각각은 구두점 세미콜론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여기 제어 변수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변수로 제어 변수 초기식은 루프가 시작할 때 한 번만 수행이 되고
j 이퀄 0과 같은 제어 변수의 초기 값을 할당을 해줍니다. 조건식은 반복문이 언제까지 실행될 것인지를 지정하고요. 조건식이 참이면 반복문의 루프를 돌고 계속 돌아요. 조건식이 참이면 거짓이면 루프를 빠져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증감식은 반복 실행될 문장이 모두 실행된 후에 실행되고 보통 제어 변수를 증가나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어 변수 초기값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을 쓰고 그다음에 반복 실행될 문장을 이렇게 써주고 증가나 감소 것들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값에서 조건식을 판단해서 그 조건이 참이면 증가나 감소가 일어난 다음에 다시 조건을 판단하는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형태가 바로 포문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을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9까지 1씩 증가시켜서 반복을 하고 되어 있죠. 처음에 0이 들어가면 참이니까 돌고서요. 그 다음에 1로 증가합니다. 1이 들어가면 또 참이니까 쭉 9까지일 때 참이 되겠죠. 0부터 9까지 10번 반복됩니다. 물론 i 뿔뿔 혹은 뿔뿔 i는 i 더하기 1이라고 써도 돼요. i는 i 더하기 1 혹은 i 더하기는 1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감소를 시키네요. 10부터 해서 0까지 하나씩 감소시키는데 감소시킬 때는 이 부등호 방향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초기값이 10이니까 이렇게 참이 되려면 이거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야죠. 아까랑 반대로 10부터 1까지 일씩 감소해서 역시 10번 반복이 됩니다. 포문의 융통성이 바로 이런 건데 i와 j 두 개의 변수를 초기값을 주고 i는 2씩 증가시키고 j는 1씩 증가시키고 i가 이럴 때까지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변수나 여러 개의 변수들을 각각 다르게 증가 감소를 시킬 수도 있고 초기값을 달리 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식과 증감식이 두 개라면 이렇게 컴마로 해서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컴마로 해서. 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초기값, 조건식, 증감식이 있는데 이걸 다 비워두면 모두 생략할 수가 있는데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무한 루프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항상 이렇게 무한 루프가 있으면 브레이크문을 써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무한 루프는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문을 써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번 쓴다고 합시다. 소프트 2번 써라, 3번 써라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는데 1000번 출력해봐라 이러면 이제 긴장해야 되죠. 손목을 풀고 1000번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어떻게 할까 막 정신없이 1000번 해주면 돼요? 됩니다. 초보자들에게는 용서가 돼요. 소스를 보자고 하진 않아요. 1000번 출력되는지만 보면 되니까. 자, 그런데 너무 노가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서 파란 부분을 보지 말고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1000번 출력을 할 문장이 이거잖아요. 이 문장을 포문으로 이렇게 감싸면 되겠습니다. 1부터 1000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계속 찍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소프트 한 칸 떼고 또 소프트 1000번 찍겠죠. n이라는 이 변수 물론 선언하는 거 잊으면 안 되겠고요. 자, 1001부터 하나씩 증가시켜서 1000번 찍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2000 쓰면 되겠네요. 자, 1000부터 감소를 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1000부터 1까지 하나씩 감소시켜서 1000번 돌아가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루프의 제어 변수는 다양하게 증가 감소를 시켜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부터 1000까지 소프트 1부터 1000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를 얘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한 줄짜리다 그러면 옆에다 써도 돼요. 옆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고 다음 줄에 써도 되고 한 줄, 포문에 걸리는 문장이 한 줄이지만 중괄호 열고 닫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아예 문장 한 줄을 더 떼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면 되겠어요.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 중에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문장이 포문에 걸리는 문장이 두 줄 이상이다. 그럼 반드시 중괄호 열고 닫고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데다가 문장을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문장을 하나 더 쓰잖아요. 여기다 문장 하나 더 쓰죠. 포문이랑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그냥 그 문장은 실행이 돼요. 자, 1부터 5까지 출력을 해봅시다. 1, 2, 3, 4, 5. 1부터 100까지 출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1부터 1000까지 처음에 1 찍고 2 찍고 쭉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n을 %d로 출력을 하고 구분하기 위해 3칸씩 떼고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1 한 칸 떼고, 그 다음에 n이 하나 증가하니까 2 한 칸 떼고, 3 한 칸 떼고 1000까지 쭉 출력을 하고, 이제 이 조건이 거짓이 되니까 다음 문장으로 내려와서 끝나게 되겠죠, 프로그램이. 자, 여기서 홀수만 출력해라. 그럼 1부터 1000까지 n은 n 더하기 2라든지 n 더하기는 2라고 쓰면 되겠죠. 짝수만 출력해라. 그러면 n을 2부터 하면 되겠죠. 2부터 100부터 1까지 5의 배수만 출력해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1부터 100이 아니고 100부터 1까지. 그러면 시작이 1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소를 시키면 되겠네요. 5의 배수는 원래 더하기 5를 해줘야 되는데 빼기 5를 해서 쭉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 해봅시다. 1, 2, 3, 4, 5 더해서 쭉 했죠. 근데 5까지는 더하겠는데 계속되면 어떡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예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앞에는 1부터 10까지 증가하고 뒤에는 소프트가 쭉 그대로 출력이 되는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거 봅시다. 1부터 100까지 썸은 썸 더하기 n, 이게 이제 누적시키는 방법인데, 처음에 이렇게 누적되는 변수는 반드시 초기값을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가 0이었어요. 0 더하기 n이 1이니까 1이 돼서 썸에 1이 들어갑니다. 썸에 1이 들어가요. 첫 번째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n이 2가 되죠. 조건이 맞으니까 다시 썸은 썸 더하기 n이니까 1이 있던 거에다가 2가 더 더해지죠. 그게 다시 썸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번에는 썸에 지금 1 더하기 2가 들어가 있었죠. 거기에다가 3이 더해지고 결국 쭉 100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5050이 나오면 썸에 이제 5050이 들어가고요. 그걸 출력을 해보면 5050이 나오죠.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포문에 걸리는 100번 돌아가는 문장은 이 문장 하나입니다. 이 문장이 다음 줄에 있어도 이 문장만 걸리는 거고요. 이 문장은 포문이랑 관계없이 마지막에 한 번만 딱 실행이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중괄호를 열고 닫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분합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이 문장도 포문에 걸려서 100번 돌아가게 되니까 처음에는 썸의 값이 1, 그 다음에 3, 6 이런 식으로 부분합도 계속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론 뭐 썸은 썸 더하기 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썸 더하기는 n이라고 써도 관계없죠. 자,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건데, C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찍어라 해서 여기서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문에서 지금 걸리는 문장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포문은 걸리는 문장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n이 1부터 100까지 돌고 자기 혼자 돕니다. 여기서 돌고서 n이 101일 때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일로 와가지고 썸은 0이죠. 지금 101 더해져서 썸에 101이 출력이 되고 끝나버립니다. 자, 이거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지금 포문을 이제 무한정 이렇게 자기가 그냥 딜레이를 주기 위해서,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리는, 아무것도 없이, 문장 없이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이거 없이 문장이 하나 뒤에 최소 하나의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세미콜론을 뭐 일반적으로는 찍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한 줄일 경우에는 이거를 이쪽에다가 붙여서 포문에서 이게 돌아서 끝나라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표를 출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0부터 127까지 아스키 코드표를 찍고 있어요. 처음에는 i를 숫자로 찍어요. equal 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문자로 찍으면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문자에 65는 60, 대문자 A라고 그랬죠. 97은 소문자 A라고 그랬고요.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죠. 여기 보면 9, 10까지 가다가 11, 12, 13 안 보이고요. 여기 점프를 했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인쇄, 전송, 제어용 것들입니다.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삑 울려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너울 문자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아스키 코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역슬래시 t를 하게 되면 8칸만큼씩 떨어뜨려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만큼이 8칸으로 해서 떨어진 거죠. 자, 여기 빨간 부분이 없으면 아까 더하기 빼기만 가능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이용한 계산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거를 무한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문으로 해서 무한 반복문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는데 여기서 왜 여기서 걸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무한 반복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 겁니까? 여기 지금 변수 선언을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죠. 있는 거 가지고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를 반복해야 되니까 여기 지금 처음 시작하는 프린트문 앞에부터 해서 반복을 하는 거고요. 자, 덧셈과 뺄셈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끝내는 조건을 여기다가 명시를 이렇게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입력을 받는데 넘버1도 넘버2도 둘 다 0이면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이 브레이크 문은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를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이면 이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리턴 0을 만나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고, 0,0을 입력하지 않는 0 더하기 0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더하기 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덧셈 결과는 뺄셈 결과는 해서 이 결과를 찍어볼 수가 있고요. 더하기일 때 빼기일 때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나누기도 해보면 좋겠고요. 나누기 할 때 조심하라 그랬죠. 넘버1 나누기 넘버2 하면 소수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블용으로 캐스트 연산을 해야 되죠.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 넘버1 넘1 나누기 넘2 하든지 이런 식으로 넘2에다가 물론 해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하거나 둘 다 해도 관계없고요. 자, 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넘에다 받아서 그거를 썸에다가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를 입력하세요 해서 다시 그거를 썸에다가 누적을 했죠. 그 다음에 썸을 출력하면 이제 총점 합이 나오겠고요. 나누기 2.0을 하게 되고 %LF로 나누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제 평균이 나오게 되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과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죠. 소스가 이거 완전히 똑같고요. 이것도 똑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 1 대신에 2만 있는 것만 다르네요. 그래서 이거를 폼을 이용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1부터 2까지 여기에 이게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 두 줄은 그대로 썼네요. 이건 뭐 썸은 썸 더하기 n이라 썸 더하기 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두 줄을 이렇게 두 번 반복이 되는 것들을 포문을 이용해서 두 번 반복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거를 포문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깔끔해 보이죠. 자, 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구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두 번 돌죠. 두 번 돌아서 2로 나눠진 거고요. 자, 세 번 하면 어떻게 되겠냐? 세 번 돌고요. 그거를 3으로 나눠주고 있네요. 그러면 임의의 개수의 수를 입력받아서 합과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스캔F로에서 계산하려는 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토탈에다 받은 다음에 1부터 그 토탈 값까지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이렇게 3개다 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3이 될 테니까 1부터 3까지 이렇게 3번 돌아가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쭉 출력을 누적을 시킨 다음에
썸과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캐스트 연산자죠. 썸 나누기 토탈. 왜냐하면 썸도 인티저 값이고 토탈도 인티저 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를 캐스트 연산하고 %LF로 찍어줘야 되는 겁니다. 1부터 1000까지 아까 출력하는 게 있었는데, 자 1부터 1000까지 출력을 하면 잘 나오죠. 그런데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고 점점 느리게 출력하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우리가 보통 1, 2, 3, 4 해서 쭉 1000까지 출력이 되잖아요. 같은 속도로. 그런데 점점 느리게 출력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리 출력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997, 998, 999 점점 느리게 출력을 하려고 하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여기다 포문 하나 더 넣으면 되겠습니다. 딜레이를 시키는 포문이고 문장이 없어요. 자, n은 1부터 m은 1부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n이 1이라고 하면 여기서 10,000번 도는 아무것도 없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0,000번 도는 포문이 하나 걸려 있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1을 찍고 10,000번 돌아요. 그 다음에 2가 들어오면 2가 되면 20,000번 돌고 20,000번 돌고 찍고 계속 30,000번 40,000번 쭉 해서 곱하기 그것만큼 이래서 쭉 포문이 돌아가니까 점점점 뒤로 갈수록 딜레이가 심해지겠죠. 그래서 점점 느리게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n 곱하기 이 값이 21억을 넘지 않도록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되고, 이걸 넘으면 어떡할 거냐? 인티저형으로 m을 잡으면 안 되고요. 더블형으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점점 느리게 하는 걸 해봤는데 우리 실수 문제도 있지만 점점 빠르게 해보는 걸 한번 응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포문이 되겠는데 이렇게 포문 안에 또 포문이 바깥쪽에 또 포문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 1, 1, 2, 1, 2, 3, 3, 4, 5 이런 식으로 쭉 출력을 하는데요. 처음에 보면 처음에 1을 한 번만 찍죠. 2는 두 번, 3은 세 번 찍고 여러분들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지금 i는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이렇게 i에 대한 게 쭉 루프가 일씩 증가가 되고 있고요. 이쪽은 j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j는 0부터 i까지 i보다 작은 것만큼이니까 처음에 i가 1이 들어가니까 0일 때 i 값을 j가 0일 때 한 번 돌아가는 거죠. i 값을 찍으니까 1이 한 번 찍히고 이걸 만나서 다시 바깥 포문으로 옵니다. 그때 이제 바깥 포문에 i가 하나 증가해서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i가 2가 되면 이번에는 0, 1 두 번 돌아가니까 그 i가 2인 거가 두 번 찍히게 되고 이걸 만나서 다음 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쭉 3에서 10까지 하게 되면 10은 10번 찍히고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앞에 깔끔하게 여기 지금 두 줄짜리도 있고 세 줄짜리도 있어서 %3D로 해서 각각을 다 세 칸으로 출력을 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 예제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1, 1, 2, 1, 2, 3, 1, 2, 3, 4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좀 규칙성만 찾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우리 구구단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2단이죠. 2단. 2, 1은 2, 2, 4 생각납니까? 구구단 잘 알죠? 2, 9, 18까지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단을 일단 2로 맞춰 놓고요. 요 앞에가 단이죠. 그 다음에 곱이 1부터 9까지 증가하네요. 1부터 9까지 증가시키고 곱을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요 자리에다는 단을 찍어요. 2. 다 2를 찍었죠. 그 다음에 곱하기 x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곱을 그 다음에다 찍습니다. 곱은 1부터 9까지 거기다 쭉 옆에다가 붙여 놓고요. equal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단 곱하기 곱을 거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다가 근데 이렇게 한 칸, 두 칸 들쭉날쭉하면 안 되니까 두 칸으로 해서 찍네요. 그래서 여기 한 칸이 비어 있죠. 지금 한 자리일 때는. 그래서 2단이 쭉 출력이 되고
다음 줄로 내려옵니다. 3단도 찍어 보겠습니다. 단위 3일 때 이렇게 해서 똑같이 되는데, 자, 이 포문을 보세요. 파랗게 되어 있는 이 포문, 여기 프린트 문까지 합쳐서 보면 이게 2단일 때 3단일 때 단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8번이나 9단까지 한다 그러면 8번 반복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비슷한 소스가, 똑같은 소스가 계속 8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여기 규칙성이 있구나. 단을 2부터 9까지 증가시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바깥쪽 루프에다가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단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곱에 해당하는 거고, 단곱, 단곱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면 9구단을 전체를 다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곱은 1부터 9까지 해서 단곱, 단곱 해서 찍어주면 되겠고, 첫 번째 2단이 쭉 나오고요. 얘를 만나서 다음 줄로 내려서 단위 3으로 증가하니까 3단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곱에 해당하는, 곱은 1부터 9까지, 단은 2부터 9까지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하나의 단에 대해서 하니까 이 단에 해당하는 루프가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가 끝나면 여기 printf 부분으로 해서 개행을 시켜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여기 쭉 2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은 2단이 이쪽으로 쭉 나오고요. 3단, 4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부터 쭉 찍고서 내려와야지, 다 찍은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규칙성을 이제 이렇게 짜줘야 되죠. 여긴 지금 곱하기, 곱은 일정하고요. 곱이 변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단이 먼저 변하네요. 단이 쭉 먼저 변해서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곱이 하나 증가해서 또 찍네요.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출력문이니까 알아서 출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 예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것을 우리 실습을 할 겁니다. 미리 좀 해보면 좋겠고, 자, while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for문은 어쨌든 연습이 아주 여러분들 많이 필요해요. while문은 미리 반복 횟수를 알 수 없고 조건에 따라서 반복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조건식이 이렇게 오고요. while 다음에 반복 실행될 문장이 다음에 옵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반복 실행될 문장이 실행이 되고요. 거짓이면 계속 돌다가 거짓이면 다음 문장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조건식이 참이면 루프 안에 반복 실행될 문장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루프를 벗어나는 거죠. 1부터 1000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쭉 찍는 거였고, while문으로 구현하면 어떻게 되냐? while문은 여기 조건만 와야 되니까 여기 조건만 쓰고요. 초기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while문 안에다가 증가나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해라 이런 것들 경우에는 for문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죠.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만 이렇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예라고 하면 굳이 while문을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소프트를 100번 출력하는 겁니다. 1부터 100까지 소프트. 역시 이것도 초기값, 조건, 증감, 증가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한 줄에 쭉 쓰니까 깔끔한데 while문은 초기값, 조건, 증감을 이렇게 각각 나눠서 3번에 걸쳐 써야 되니까 깔끔하지가 않죠. 이런 예제 같은 경우에도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그 예전에 뭐죠? 다 수학 공부를 했다고 하면 다들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아주 큰 수들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두 개의 자연수 AB가 있을 때 이 AB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이게 숫자가 크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고 했을 때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이 B와 R, 나머지죠 R, B와 R과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도 A와 B의 최대 공약수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제 그 성질을
따라서 계속 이 b를 r로 나누고 나눈 나머지를 또 r 다시라고 하면 r을 r 다시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그러면 나머지가 이제 0이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나누는 수 a가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게 이제 유클리드 호재법인데요. 최대 공약수 구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학에서 배웠던 방법인데, 자, 이거를 지금 우리 몇 번 반복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while문이 제격인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a, b, r 인티저로 해놓고요. 두 정수를 입력했습니다. 지금은 20과 30을 입력받았네요. a와 b. 자, 이 b가 지금 이제 더 큰 수네요. b가 지금 20, 30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b가 0이 아닐 때까지 일단 a를 b로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합니다. r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b를 a에다 넣고 그 나머지를 b에다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b가 0이 아닐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 계속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속 나누어서 나중에 b가 0이 됐을 때 그때 a 값을 출력을 해보면 그게 이제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유클리드 호재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이제 프로그램은 간단한데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알고리즘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분명한 규칙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지 그거를 프로그램으로 소스 코드로 만드는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해봐야 되고 처음에 한 번만 이해를 하면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처음에 한번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자꾸 접해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도 따져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 설명에 의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다들 천재이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대부분 천재들인가? 뭐 하여간 뭐 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연필로 끄적끄적 거려보기도 하고 옛날에 배웠던 유클리드 호재법을 한번 또 찾아보고 그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연필로 해서 일일이 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따져보고 해서 구했었는데 이거를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주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while문을 이용한 무한루프가 되겠는데 여기 조건에다가 0이 아닌 어떤 값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보통 C 언어에서는 참이면 1로 여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1을 많이 써줘요. 100을 써도 관계없고요. 마이너스 500을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들 이상하게 봐요. 근데 그냥 1을 쓰세요. 조건이 참일 때는 while 1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반복문 두 while문이 되겠습니다. 두 while문은 while문처럼 미리 반복 횟수를 알 수 없고 최소한 한 번은 반복 문장을 실행할 경우에 많이 사용합니다. 자, 미리 반복 횟수를 알 수 없다는 것은 while문과 공통점이고요. 최소 한 번은 반복 실행한다는 경우가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조건식이 안 맞으면 한 번도 루프를 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while문은 조건식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반복 실행될 문장은 최소 한 번이라도 실행이 되고요. 이제 그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일단 한번 실행하고서 조건식을 판별을 한다는 게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ile문과 가장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세미콜론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while문에 보면 for문이나 while문 같은 데 보면 이런 거 이제 안 찍는데 이 두 while문에는 반드시 이렇게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여기 while문 같은 경우에 여기 세미콜론 안 찍어요. 근데 여기는 세미콜론을 찍고요. 1부터 100까지 누적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n은 1, sum은 0 똑같이 하고요. 두 while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sum에 계속 누적해서 하나씩 증가시켜서 이럴 때 끝내라 이런 거죠. 둘 다 지저분하죠. 이런 간단한 프로그램 같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해져 있고 이런 경우라면 포문을 쓰는 게 훨씬 더 쉬운 예가 되겠죠. 자, 이거 세미콜론 찍는 거 빠뜨리면 안 된다는 거.
두 알림을 많이 쓰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소문자 Q를 입력받을 때까지 계속 문자를 입력받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키 하나를 누르세요. Q를 누르면 종료합니다 라고 안내 메시지를 띄우고 getch 함수가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함수인데 얘는 콘솔 IO 헤더 파일에 있는 함수이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준 함수는 아닙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는 함수죠. 키보드로 키를 하나 받아서 이 키에다가 저장합니다. 캐릭터형이죠. 키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끝나는 게 아니고 두 알문에서 이제 Q가 아니면 다시 이 루프를 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Q일 때만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빠져나와서 이 두 알문을 더 이상 실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문자 Q를 입력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자를 입력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파란 부분이 없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그런 예제예요. 점수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그런데 이제 장난스럽게 뭐 120을 입력한다든지 마이너스 20을 입력하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죠. 0부터 100까지만 입력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다 막아줍니다. 어떻게 막아주느냐? 스캔F와 이 안내문을 프린트문을 감쌉니다. 두 와일로 일단 받은 다음에 스캔F로 받은 스코어 값이 0부터 100 사이가 아니면 그 사이의 값이 아니면 이 두 와일문을 계속 반복해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입력해야지 이 루프를 벗어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프로그램의 if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결과만 입력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이 두 알문을 응용을 해서 조건을 판단을 하면 일단 받아서 그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입력해라. 강제로 장난치지 말고 제대로 입력해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알문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되겠는데 메뉴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메뉴라는 건 한번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되잖아요. 자, 1번은 추가할 거냐, 2번 삭제할 거냐, 저장할 거냐 해서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소스는 없지만 이렇게 출력을 해 놓고요. 자, 선택을 하세요 해서 그 메뉴를 스캔F로 받아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를 했다 그러면 2를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메뉴가 지금 3개인데 1, 2, 3만 입력해야 되는데 다른 거 입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10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걸립니다. 그래서 1, 2, 3 중에 하나를 쓰지 않으면 1부터 3까지가 아니면 계속 안내문이 떠요. 그래서 야, 너 똑바로 입력 안 하면 더 이상 프로그램 진행 안 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정해진 조건만 입력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두 while문에 의해서 할 수가 있고 while문의 조건을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일단 여러분들이 참여돼야 되는 조건을 쓰고요. 그게 아니면 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간단하게 조건이 해결이 됩니다. 두 while문을 이용한 무한 루프도 마찬가지로 조건에다가 1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0 이외에 어떤 값 써도 돼요. 100, 마이너스 100 다 가능한데 보통 1을 많이 쓴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살펴봤던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문, 즉 for문, while문, 두 while문이나 스위치 케이스문에서 루프 하나를 벗어나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 개 루프에 들어가 있으면 루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가장 안쪽에 있는 루프 하나를 벗어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무한 루프에는 특별한 조건에서 루프를 탈출하도록 반드시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무한 루프가 걸려 있다 그러면 이런 조건일 때는 이 무한 루프를 빠져나와라 이런 조건을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그래서 반복하는 무한 루프라든지 아니면 스위치 케이스 문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게 브레이크 문입니다. 1부터 어떤 수까지 더해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어떤 수냐. 이제 이런 거는 사실 계산기를 두들려서 해보기가 어렵죠.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겠고 무한 루프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sum
이렇게 누적시키는 변수는 반드시 초기값을 0으로 주라 그랬죠. sum은 sum 더하기 n 해서 처음에 n이 1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그게 만보다 커? 아니죠. 그러면 다시 하나 n을 증가시키면서 이번에 1 더하기 2 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계속 이렇게 더해가면서 이 부문에 의해서 비교를 해봅니다. 그게 더해진 게 만보다 커지면 브레이크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n값을 sum과 n값을 찍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sum 값은 만 11이었고 그때 141이 되겠네요. 그래서 1부터 141까지 쭉 다 더하면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만을 넘어가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분기문으로 컨티뉴문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문이랑 좀 다른데요. 컨티뉴문은 이런 문장에서 루프의 조건식을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브레이크문처럼 루프를 완전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돌던 루프의 컨티뉴 아래 부분을 실행하지 않고 다시 조건을 검사하는 부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안 내려가고 증가나 감소가 일어나면서 다시 그 루프의 위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1부터 100까지 하나씩 증가시켜서 쭉 찍으면 1부터 100까지가 쭉 찍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홀수만 찍고 싶다. 그러면 n은 n 여기다 n 뿔뿔이 아니고 n은 n 더하기 2라고 쓰거나 아니면 n 더하기는 2라고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컨티뉴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다 하나를 더 썼습니다. 이 한 줄을. 그냥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퍼센트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를 썼는데 이 나머지 연산, 처음에 n이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짝수일 때만 이게 0이 나올 테니까 홀수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문이 거짓이 되니까, 참이 아니고 거짓이 되니까 이 컨티뉴문을 실행 안 하고 여기다 찍습니다. 1은. 그 다음에 이제 n이 하나 증가가 돼서 여기 n이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문이 3이니까 컨티뉴문을 만나요. 컨티뉴문을 만나면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루프를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증가나 감소만 되면서 n이 3이 되면서 조건식을 비교하는 부분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건이 맞으니까 일로 와서 3이 거짓이니까 컨티뉴문 실행 안 하고 이 프린트문. 그래서 결국은 홀수만 쭉 출력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짝수만 출력하는 걸로 해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문 고투문이 되겠습니다. 고투문 잘 안 써요. 고투문은 무조건 해당 레이블로 분기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인 건데 이렇게 하다가 이러면 무조건 절로 가라 이러면 논리가 깨지죠. 흐름이. 그러니까 잘 안 쓰고요. 초보자들이 이제 가끔 쓰기도 합니다. 고투 레이블을 쓰고 이 레이블은 사용자 정의 단어 아무거나 쓰면 되겠습니다. 이름 만드는 규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에 레이블하고 이 콜론을 찍으면 무조건 이쪽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이쪽에 뭐가 있건 간에 이쪽으로 점프를 하는 거죠. 무조건 글로 가는 거예요. 자, go to ss라고 써주면 ss가 있는 부분으로 무조건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데 고투문을 쓸 경우도 생깁니다. 루프가 너무 다중으로 중첩이 되어 있는데 브레이크문을 이용하게 되면 루프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고투문 사용하면 한 번에 다중 루프를 다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쓸 수도 있겠죠. 자, 실습 문제 혹은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하면 레포트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덧셈 뺄셈 계산기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다가 곱셈과 나눗셈도 가능하도록 바꾸는 거고, 나누기는 소수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캐스트 연산자 써야 됩니다. 캐스트 연산자? 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게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던 연산자입니다.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 하는 거예요. 자, 100부터 1까지 5의 배수 이렇게 보세요. 100, 95, 90 쭉 해서 5까지 출력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작이 100부터 하고요. 50 감소를 시켜주면 되겠고, 뭐 1까지 하거나 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008, 12, 000001부터 이렇게 쭉 출력하라고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걸 21억보다 200억이 넘는 숫자입니다. 21억부터 큰 숫자를 해놨어요. 그래서 얘를 쭉 출력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냥 하면 안 되고, 보니까 이 008, 12, 00까지는 다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그냥 문자열로 찍습니다. 거기에다가 뒤에 숫자 3개만 더 붙여주면 되겠죠. 프린트F에서 얼마든지 그런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3칸으로 해서 %D로 출력을 하면 되는데 1부터 500까지. 그런데 이제 그냥 1부터 500까지 하면 여긴 공백이 비겠죠. 3칸으로 찍으면. 그래서 %3D가 아니고 %03D 이렇게 찍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1부터 100까지 호수만 넣도록 수정하는 거 간단한 거고요. 혹시 9구단 하는 거 반복하는 거 포문이 아니고 while문이나 do while문으로도 해보라는 거죠. 무한 반복하려면 조건에다가 1을 넣어주면 돼요. 자, 숫자가 점점 빠르게 이제 뭐 한번 아까는 곱하기가 되어 있었는데 나누기로 하면 되려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이미 10진 숫자를 입력받아서 해당 아스키 코드 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예를 들어서 65 하면 대문자 A가 나오고요. 97 하면 소문자 A가 나오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도 반복 실행을 합니다. 숫자 128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하는 거고요. if문을 써서 브레이크문을 쓰면 되겠죠. 이미 단을 입력받아서 그 단에 9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2 입력하면 2단이 쫙 나오고 3 입력하면 3단 반복 실행하는 거죠. 무한 루프를 걸어놓고 0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을 끝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if 해가지고 0일 때 equal 0일 때 브레이크 해주면 되겠죠. 무한 루프를 빠져나오도록. 자, 포문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9구단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체중과 키를 입력받아서 BMI를 계산을 하는데, BMI 계산하는 식은 이렇게 키를 2번 곱해서, 근데 곱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메터 단위로 곱해야 돼.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뭐 175 이렇게 센치 단위인데 그걸 메터 단위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을 해야지 메터 단위가 나옵니다. 메타 단위 키를 2번 곱해서 체중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나눠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BMI가 나오고, 그 BMI에 따라서 30 이상이 나오면 고도 비만, if문을 쓰면 되겠죠. 이거면 비만, 이거면 과체중, 이거면 정상, 이거는 저체중으로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점 이게 나왔다고 하면 여기 정상 구간에 들어가니까 정상입니다. 착한 몸매 정상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이것도 반복 실행하게 하면 재미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수라고 들어봤습니까? 피타고라스 수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5의 제곱이 만족되는 그런 자연수를 피타고라스 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학자들은 이 피타고라스 수 하나 더 발견하고 죽는 게 꿈이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컴퓨터의 도움으로 C 언어를 조금만 할 수 있어도 어느 수학자가 이렇게 발견해 놓은 피타고라스 수보다 더 많은 피타고라스 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직각삼각형을 밑변, 높이, 밑변 XYZ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고요. 그 조합을 쭉 추려해 보겠습니다. 3, 4, 5, 12, 13, 6, 8, 10 다 그걸 만족하는 숫자들이에요. 자, 처음에 이렇게 자연수 어디까지 피타고라스 수업을 얻고 싶습니까? 30을 입력하면 이렇게 30 전까지의 피타고라스 수가 11개가 나오네요. 이거를 옛날에 수학자들은 일일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 규칙을 찾아서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면 되겠죠. 자, 지금 X, Y, Z 3개를 쭉 계속 돌리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중 포문이 되겠네요. 3중 포문. 여기 지금 3중 포문을 이용해서 딱 30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포문의 그 변수들은 항상 입력받은 애를 거기다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해보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예는 이렇게 조금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몇 개의 피타고라스 수를 얻고 싶습니까? 그래서 5개 입력하면 이렇게 5개가 피타고라스 숫자가 나오도록 해보면 되겠고, 자, 이때는 이제 딱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하게 출력하고서 바로 끝나야 되죠. 근데 이게 3중 루프가 걸려 있거든요. 3중 루프를 탈출하려고 하면 브레이크 문을 여기저기 써야 되고 귀찮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고투 문을 써서 한 번에 이런 조건을 만나면 고투 문을 써서 메인 함수 끝까지 바로 오도록 해주면 좀 더 쉽게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제어문을 배웠습니다. C 언어뿐만 아니고 어떤 언어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법이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좀 프로그램 좀 하고 싶다, 잘하고 싶다 그러면 이 제어문을 너무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예제를 이것저것 해봤지만 그 2개 예제를 합쳐보거나 아니면 변경해보고 뭐 여러 개 예제들을 합쳐서 새로운 문제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아주 늘고요.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도 생깁니다. 꼭 이 제어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들 자신감 혹은 재미, 프로그램에 대한 재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앞으로 남은 어떤 언어가 나오더라도 문법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 제어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표현하는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어문이 한번 나올 때 자꾸 연습을 해서 이것저것 연습을 많이 해두지 않으면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재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혹은 뭐 몇 주 동안 계속 제어문을 이용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뭐 다양한 예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강조하니까. 자, 일단 조건문으로 if, else가 있고요. 조건식이 맞으면 문장을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문장으로 점프하는 거였고요. 양자 태계 상황에서는 if, else를 쓴다 그랬죠. 더 많은 다중 if else는 else문 안에 또 if else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조건문 if else가 너무 많아지면 스위치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합니다. 스위치 케이스문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조건문에 사용하는 결과가 정수형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건 가능하지만 1.1일 때, 1.12일 때, 1.13일 때 이런 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형일 때만 가능하다. 인티저나 캐릭터나 인hum형이 되겠습니다. 반복 공포문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특정한 부분을 반복하고 반복 횟수를 알고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제어 변수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에 따라서 각각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반복 횟수를 알 수 없는 조건에 따라서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조건식이 오고 조건식이 맞지 않으면 한 번도 반복 안 될 수도 있고요. 조건식이 맞으면 계속 반복이 됩니다. do while문은 최소 한 번은 실행을 하고요. 뒤에서 조건을 판별을 하고 여기 세미콜론을 찍는 거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브레이크문은 자기가 걸려있는 루프, 스위치 케이스문이나 for문, while문, do while문에서 루프 하나를 가장 안쪽에 있는 루프 하나를 벗어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continue문은 역시 그 루프문에서 조건식을 검사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컨티뉴문 밑으로는 실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보자들이 이 컨티뉴문은 아주 좀 어려워해요. 자꾸 써보지 않으면 좀 헷갈립니다. 이 브레이크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컨티뉴문은 밑으로 안 가고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예제를 좀 해서 해봐야 되고 초보자들은 그래서 이 컨티뉴문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투문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어디라도 점프를 할 수 있고요. 다중 중첩된 루프를 빠져나온 데다든지 이럴 때 피치 못할 경우에만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뭐 쭉 한번 하느라고 목도 쉬고 그랬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어문 여러분들 꼭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반복 학습을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제 강의 한번 들었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꼭 집에 가서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와 이거 프로그램 재밌구나, 이거 몇 줄 가지고 이렇게 근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니 라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갖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